동작과 리듬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춤테라피 TV의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베이직 바디 커넥션 중에서 뒤 후방기 발달 단계라고 하는 5번과 6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신체 좌우라고 하고 6번은 교차 측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체 좌우는 우리의 몸을 정 가운데 중심선을 그려보면 대칭으로 되어 있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몸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쪽이 얼마나 코디네이션을 협력을 잘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디 하프라고 하고요. 그래서 몸의 신체 좌우라고 하고 교차 측면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대각선이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이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하고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늘 해본 것처럼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전에는 워밍업이 필요한데요. 워밍업은 가장 좋은 워밍업은 숨쉬기예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숨쉬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숨쉬기가 제일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숨쉬기는 몸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숨쉬기. 몸 숨쉬기는 뭐냐면 숨쉬기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커지고 작아지는 걸 숨쉬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패턴에서도 배웠지만 이 호흡 패턴에서 할 때 이 브리딩 볼, 이 숨쉬기 공을 가지고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커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호흡을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커지고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도 허파도 숨이 들어오면 커지고 들숨에 날숨엔 작아지고 허파가 우리 심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허파가 그런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갈비뼈도 커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뭐도 커져요? 그리고 옆구리도 커지고 작아지고 팔도 겨드랑이도 커지고 작아지고 가슴도 커지고 작아지고 계속 커지고 작아지는 걸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뭔가 성취하거나 혹은 뭔가 해내야 되고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일상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다가 긴장을 스트레스를 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수축과 확장을 계속 번갈아서 해줘야 우리 몸에 탄력성이 생기는데 그 탄력성이 떨어지도록 계속 하나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도 계속 조금 일을 하고 나서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일의 효율로 보면 우리 현대사회는 그런 효율을 따지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못하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음도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일들이 그래서 신체화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을 자연적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의 상태로 돌려주는 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들여 마시면서 커지고 커지고 내쉬면서 마치 공기를 짜내듯이 들여 마시면서 크게 내쉬면서 작게 3번만 더 해볼까요? 좀 다른 모양으로 해도 돼요. 몸이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우와 작아지고 다시 커지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커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이렇게만 해주셔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워밍업은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한 30초 정도만 우리 몸을 좀 두드리고 쓰다듬고 한번 해줘 볼까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열기를 온기를 따뜻함을 보내줘서 내 몸에 좀 호흡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혹은 돌봄이나 내 몸에서 좀 안정 혹은 편안함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 손을 좀 갖다 대보면 저는 지금
어깨에다 좀 손을 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예. 혹시 한 군데만 더 해볼까요? 한 군데만 더 내 몸에 좀 호흡을 보내주면 좋을 때가 어디일지. 저는 좀 무릎에 어저께 조금 계단을 걸었더니 무릎이 좀 아프네요. 무릎에다가 온기를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몸이 커지고 내쉬고, 몸에 있는 숨을 마치 짜내듯이. 너무 무리하진 않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베이직 바디 커넥션 5번째인 신체 좌우, 그리고 6번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5번째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손가락으로 우리 몸의 중심선을 그려볼까요? 네, 반을 가르는 중심선, 가슴, 그리고 네, 고관절 아래까지, 네, 치골까지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면 내 몸에 오른쪽이 있고, 오른쪽 팔과 다리, 왼쪽이 있죠. 왼쪽 얼굴까지, 왼쪽.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코디네이션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왼쪽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동작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뭔가 움직임을 하려면 그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안정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성 혹은 유동성 혹은 운동성, 그리고 반대는 나를 잡아주는, 그래서 이 나를 고정시켜주고 혹은 나를 그라운딩 시켜주고 나를 잘 이렇게 바닥에 내려앉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나를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게 필요하죠. 삶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만 너무 취하면 뭔가 변화가 없고, 또는 이동, 움직임, 변화만 늘 취한다면 안정감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한쪽을 안정감을 갖는다면 다른 쪽이 마음껏 움직임할 수 있죠. 잘 받쳐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단단하게 아래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충분히 내 반대쪽 몸이 움직여질 수 있어요. 네,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딱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워서 하는 동작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몸을 누워서 X자로, 팔을 X자로 벌리시고 발은 조금 덜 벌리셔도 좋아요. 힘이 들어가지 않게. 발을 너무 많이 벌리면 좀 바깥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발을 좀 줄여서 안쪽에 있는 근육을 사용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팔을 X자로 만드시고, 지금부터는 왼쪽 오른쪽을 좀 다르게 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손으로 내 몸의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X자를 만든 상태에서 한쪽 손은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발을 조금 일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발도 일자를 만드시고, 반대쪽, 이쪽이 안정감을 만들어 주는 동안 반대쪽은 이렇게 무릎과 팔꿈치가 서로 닿도록, 무릎과 팔꿈치가 닿을 수 있도록, 고개는 네, 같은 쪽으로 가셔도 좋아요. 자,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요? 자, 오른쪽을 펴시고, 그래서 안정감을 만들어주고 반대쪽으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무릎과 팔꿈치가 다 만나는 것처럼 닿지 않아도 돼요. 바닥에서 꼭 붙어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져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팔꿈치 한쪽이 짧아지고 무릎에 가서 닿으면 반대쪽은 길어지고, 또 반대쪽으로 길어지면 짧아지고, 그래서 몸이 좌우가 다른 움직임을 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이 다른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의 이미지에서 나오냐면 파충류에서 나오죠.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반대쪽. 그래서 파충류들이 보면 기어갈 때 이렇게 기어가죠. 우와.
엎드려서 하면 파충류들의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의 한쪽과 반대쪽을 연결시키는, 한쪽 다리, 팔이 한편이고 또 반대쪽 팔과 다리 또 얼굴까지가 한편인 거예요. 이쪽 한편, 반대쪽 한편.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잘 느껴보면, 차이를 느껴보셔야 연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게 신체 좌우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저희가 교차 측면이라고 하는데, 측면이라는 말은 몸의 옆이라는 뜻이죠. 옆이 서로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내 몸의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걸을 때, 걷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가장 신체 교차 측면이 잘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이제 동물 세계로 치면 가장 고등 동물들, 그래서 치타 같은 경우 원숭이들이 나무를 착 타는 걸 보면, 그때 한쪽 손이 가지를 딱 잡으려고 갈 때 반대쪽 다리가 쫙 펴지면서 중심을 잡게 돼요. 서로 연결해서 코디네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바로 신체 좌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손 끝에서부터 쭉 연결해 볼까요? 팔꿈치, 심장, 그리고 중심, 배꼽, 그리고 반대쪽 고관절을 거쳐서 무릎, 종아리, 발목 끝까지 쭉. 그래서 대각선의 연결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대각선, 대각선. 반대쪽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발부터. 반대쪽 발끝, 발목, 종아리, 허벅지, 고관절, 중심에서부터 이제 반대쪽 심장으로, 어깨로, 그리고 팔로, 손목으로. 그래서 반대쪽 대각선이 만날 수 있도록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이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포유류들이 다른 파충류들하고 다른 움직임들이 제일 많은 특징은 뭐냐면, 새끼손가락이 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쥘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쥐는 움직임을 통해서 몸이 트위스트가 되고, 이런 트위스트가 돼야 다양한 움직임들을 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비틀어지는 3차원의 움직임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왼쪽 발이 날 받쳐주고 있는데 오른쪽 손이 같이 따라서 나갈 수 있다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쓰는 걸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결의 대각선 움직임들은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아주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교차 측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신체 좌우에서부터 어떻게 교차 측면으로 변화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한쪽을 펴고 한쪽을 오므린 채로 내 몸에 오른쪽 왼쪽이 반반 나뉘어서 움직임을 했잖아요. 반대쪽으로. 우와. 그래서 이걸 조금 띄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충류의 움직임이 되죠. 그래서 악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하다가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면 이 움직임이 교차 측면으로 변화를 해가요. 그래서 보시면 왼발과 지금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같이 움직였는데, 이번에 움직임을 하면서 점차 왼발과 오른쪽 손이 가까워지고, 또 오른 무릎과 왼팔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가기 시작하는 건 이미 교차 측면을 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쓰기 전에는 아이들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관차처럼 움직임을 하는데, 교차 측면을 쓰기 시작하면 반대쪽 팔과 다리가 이렇게 하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즉 대각선으로 움직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움직임의 가장 고등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걷고 있지만 걷고 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걷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움직임의 가장 발달된 고등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로봇들이 걷는 것 되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하면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하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베이직 바디 커넥션, 발달적 연결 과정, 발달 단계라고 하는 거에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5번과 6번, 교차, 신체 좌우 그리고 교차 측면 두 가지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으시면서도 내 몸이 오른쪽과 왼쪽이 잘 이어져 있구나. 또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뻗어서 뭔가를 잡을 때도 반대쪽 팔이 혹은 다리가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보시면 움직임을 하시면서도 신체적으로도 아픔이나 다치는 일이 줄 것이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다양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몸을 우리 연결해가면서 좀 더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